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5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멤버십은 인원수는 채웠는데 시청시간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채워지는 대로 바로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8가지 경기 분석 준비해 왔으니까 자기 분석이랑 맞춰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롯데 기아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양 팀의 알렉 감보아와 이제 내일이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는 타이틀을 조금 붙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감보아 먼저 살펴보자면은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고속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구속 좋고 구위 좋고 전체적인 스터프 자체도 좋다 보니까 좌우 편차도 없고 땅볼 유도까지 좋다 보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 자체가 좋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이 득점권 상황에서의 득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도 확연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조금 거슬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감보에 대한 기대치는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급의 피칭 내용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이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투심, 커터, 그 다음에 뭐 스위퍼라든지 체인지업까지 이번 시즌 무빙볼의 밸류가 굉장히 좋고요. 확실한 위닝샷, 스위퍼도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습니다. 20경기 나와서 1.04의 WHP와 2.5의 ERA. 특히나 이 네일이 롯데를 만나서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이제 19이닝 동안 3자체 1.42의 ERA. 그래서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일을 만날 때마다 사실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일의 구위에 조금씩 밀리는 모습들. 그래서 양팀의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조금 봐주고 싶은데, 다만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 휴식일이 있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3일 휴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기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기아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나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KT. 이거는 사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KT가 지금 연패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죠. 5연패까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직전 이제 NC랑 타이 경기를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무승부를 찍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연패를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2실점, 득점이 2득점씩만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이 마진 자체가 마이너스 5.2,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KT의 선발은 패트릭 머피가 등판을 합니다. 152kg짜리 이제 포심에다가 투심,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구속 빠르고 구위 좋아 보이고, 다만 이제 레파토리가 조금 단조롭고 2이닝 2팅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3번의 경기에서 먹어준 이닝 자체가 11이닝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안정감 있게 잘 막아주기는 했지만 조금 길게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약간 힘이 좀 빠지는 모습들 좀 거슬리죠. 그리고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공격적인 이런 타격을 가져가는 팀이고,
직선 구종에 대해서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금 머피 이후에도 사실 KT가 최근에 불펜 소모가 너무나도 많았었던 상황에서 안정감이 좀 떨어져 있는, 실점률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투수 운영 난이도가 되겠느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6번의 경기에서 85이닝 동안 1.13의 WHP와 3.39의 ERA. 그래서 이제 구속도 되게 빠르고요. 구위도 좋고 이번 시즌 스토프도 굉장히 좋거든요. KT도 사실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문동주는 심지어 7월달 4번에 등판해서 24.1이닝 동안 4번 등판해서 24.1이닝 동안 6자책 2.22의 ERA를 찍으면서 굉장히 최근의 흐름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강점이 뭐죠,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K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수 운영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 타선까지 도움을 줄 수 없는, 야수까지 도움을 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 하나 승,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LG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이제 LG의 선호도가 되게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LG는 이제 단독 1위까지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LG가 이기고 하나가 진다라고 한다면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선발이 손주영이가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포크볼 3피치 유형이에요. 이번 시즌 가장 큰 강점이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몰리더라도 사실 범타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 투구 밸런스 자체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조금 많이 약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두산이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663. 리그 전체 8위. 그래서 지금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0.7이 안 넣는 팀이 딱 두산, 그 다음에 키움, SSG 얘네 세 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점을 찍고 있었던 타격 밸런스 자체도, 사이클 자체도 찍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역시도 손주영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최승용이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상하 로케이션이 괜찮은 자원인데 LG를 만났을 땐 좀 많이 약했거든요, 이번 시즌. 총 2게임 만나서 7일 동안 11자책 14.14의 ERA. 게다가 최근에 LG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8리까지, 동일기간 팀 홈런도 9방이 나오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은 리그 전체에서 가장 또 많은 득점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상성이라든지 흐름을 봤을 때 최승용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좀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다만 양팀의 최근 불펜 구간이 나쁘지는 않고요. 오늘 구장이 될 이런 잠실 구장 특성을 감안해 봤을 때 뒷심 싸움에서는 약간 이제 소강 상태의 그림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LG 승 아니면은 이제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SSG 삼성 볼게요. SSG 삼성. 이 매치업은 사실 삼성이 LG를 만나서 수입을 당하고 왔거든요. 홈에서. 지금 5연패까지 장줄 구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득점에 대한 지원이 또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1.6득점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문승원이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포크, 체인지업, 커브까지 이번 시즌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스토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완 타자를 만났을 때, 좌타자를 만났을 때 커브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성은 이번 시즌 이렇게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았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 삼성은 라팍을 떠났을 때, 원정 경기를 떠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정에서는 팀 OPS가 0.676, 리그 전체 8위 수준. 그래서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는 구간에다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인데, 심지어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강했었던 문승원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공략이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문승원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이 삼성의 타격의 흐름이 너무나도 안 좋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가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포심, 투심,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가 다양한 편이죠. 스토프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닝 대비했을 때 조금 볼질이 심하다는 점, 최근에 또 장타를 꽤나 많이 맞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거슬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SSG의 이런 타선 집중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다가 뭐 최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LAD라든지 충분히 타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박성환이 등판을 하면서 복귀를 하면서 괜찮거든요, 박성환이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보면은 SSG가 굳이 역배를 받을 타이밍이 맞나? 심지어 홈에서? 그래서 요거는 SSG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NC랑 키움 보도록 할게요. NC 키움. 자, 이 매치업은 사실 NC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 보여요. NC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사실 뭐 정현우보다는 목지훈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꽤나 많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목지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피칭을 가져가는데, 구속은 빠르고요. 스토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볼질이 좀 심하죠. 52.1인 동안 볼넷 37개. 그리고 사실 좌우 편차도 조금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몇이냐면 0.933. 그래서 뭐 페이스볼 타이밍에도 많이 맞아나가고, 커브도 생각보다 좌타자 상대로 많이 맞아나가다 보니까 좌타자를 만났을 때 사실 승부가 잘 안 되고 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밸류가 나쁜 팀은 아닙니다.
뭐 송성문이라든지 뭐 김태진, 이주영, 뭐 최주환 등등등 목지훈이 안정감 있게 던져주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키움의 선발은 정현우가 등판을 하는데 142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까지. 근데 사실 원하는 만큼 구속은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고 있고 원정에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번 시즌 NC는 분명히 타격에 대한 최근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쁜 팀이 아닙니다. 게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747. 강일따로님 추천 감사합니다. 리그 전체 2위 였다는 점도 이 NC 타선이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올려주겠죠.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사실 NC가 일방적으로 정현우를 패는 그림보다는 같이 타격이 터져주는 느낌이 좀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만 할게요. 자, 이제 일본 야구 넘어갈게요. 국내 야구 다 살펴봤고 일본 야구 넘어가겠습니다. 자, 니오넴 세이브 경기 살펴볼 텐데 이 매치업이 지금 사실 시간이 2시였죠? 시작 시간이 2시. 오후 2시 시작인데 시작 시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원정팀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실점률이 올라와 있다. 요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게임을 가져가는 동안에 선발들이 퀄스 이상을 찍어주는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선발들이 사실 다 부진하고 있어요. 게다가 오늘 선발로 나오는 타케우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약간 실투가 조금 많아지는 모습, 장타에 대한 허용률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좀 거슬리거든요. 니오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잘 돼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이제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705.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유일하게 자완투수 만났을 때 0.7이 넘는 팀이 니오넨밖에 없어요. 이거 확실한 펀치력을 보여주는 팀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구장이 어디다? 에스콘필드라는 이제 투수에게 조금 불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 타케오시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반면에 니오넴의 선발은 야마자키가 등판합니다. 14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2이닝 데뷔했을 때 뭐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출루 자체를 억제시켜주고 있고요. 뭐 땅볼 유도라든지 정타를 억제해주다 보니까 방어율도 1.85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세이브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은 좀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야마자키를 만났을 때 사실 좋았던 기억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니오넴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느낌? 이거 사실 양팀 불펜도 괜찮습니다. 니오넴은 최근 5경기에서 아예 자책이 없었어요. 불펜 구간에서.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니오넴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요코하마 히로시마 볼게요. 요코 히로. 자, 이 매치업은 요코하마가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6.4득점,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사노라든지 아니면 뭐 슈고 마키라든지 이런 친구들 제외하고도 팀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가 도코타가 등판하거든요.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뭐 커브, 스플리터까지 조금 다양한 레파토리, 게다가 이제 지저분한 볼 끝으로 이제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 땅볼 유도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이 요코하마를 만났을 때 되게 잘했었거든요. 요코하마가 이번 시즌 가져가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다? 0.577. 리그 전체 꼴찌였고요. 실제로 이 도코다가 요코하마를 만났을 때 5경기 만나서 38.1 동안 6자책 1.41. 요코하마는 이 도코다를 만날 때마다 전혀 공략이 안 됐었다. 이거 사실 지금 요코하마가 고점을 찍고 다시 좀 내려가는 구간에 올라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코타가 뭐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7이닝, 8이닝까지도 뭐 2실점 이하, 이 급으로 피칭을 가져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지금 요코하마의 선발은 텔버 바우어가 등판을 하는데 일단 뭐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근데 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좀 문제가 뭐냐면은 타선에서 문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이 분명히 있는 팀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히로시마의 팀 OPS가 0.588, 리그 전체 11위 수준. 그래서 생각보다 양 팀들의 선발이 최대한 긴 이닝을 최소한의 시점으로 막아주면서 경기를 접전 저득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게다가 양 팀의 최근 불펜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요미우리 야쿠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 야쿠.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양팀의 팀 밸류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요미우리가 이번 시즌 46승을, 그 다음에 야쿠르트가 이번 시즌 33승을,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연승 좀 달리다가 이제 확실하게 다시 내려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요미우리의 선발은 토고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사실 4.7이라고 한다면 토고 못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3, 4, 5월까지는 많이 부진했는데 6월 이후로 조금씩 이제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47kg짜리 뭐 포심, 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이제 3쿼터로 던져주고 있다 보니까 야쿠르트가 사실 이런 토고 같은 유형에게는 조금 많이 약했었다는 점, 이 토고의 최근의 스토프 내용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토고의 기대치는 저는 좀 높게 설정해줘도 이에 맞는 활약을 좀 가져와 주지 않을까. 반면에 지금 야쿠르트의 선발은 피터 램버트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5번의 경기에서 84이닝 동안 1.43의 WHP와 3.43의 ERA. 사실 안정감이 높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커맨드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 볼넷이 많아지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 램버트가 커브가 이제 결정구로 가져가는 구종인데 이 요미우리는 이런 커브에 대한 대응 능력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토고가 이제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까지 감안해 준다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능력이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양 팀의 불펜 구간도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요미우리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까지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총 8가지 준비한 경기 한번 같이 살펴봤고,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만약에 제 분석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님 추천